새벽 7시 한 남자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영 3.8km를 끝내고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180km를 달린 뒤 다시 42.195km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해냈어요. 52세 직장인의 이 한마디에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철인 3종. 이 운동은 정말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0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갑시다. 철인 3종은 트라이애슬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쉬지 않고 연속으로 완주하는 경기죠. 핵심은 쉬지 않고입니다. 중간에 공식 휴식 시간이 없어요. 수영 끝나면 바로 자전거, 자전거 끝나면 바로 달리기입니다. 경기는 주로 바다나 호수에서 시작됩니다. 오픈워터에서 수영을 하고요. 이후 도로로 나와 자전거를 탑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로 결승선을 통과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 사이의 전환 구간,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도 모두 기록에 포함됩니다. 옷 갈아입는 시간, 장비 챙기는 시간 전부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트랜지션 훈련도 따로 합니다. 1초라도 아끼려고요. 자, 그럼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철인 3종은 무조건 풀코스 아니야? 아닙니다. 거리는 다양합니다. 초보자용부터 프로용까지 5, 6단계로 나뉘죠. 가장 짧은 건 슈퍼 스프린트입니다. 수영 400m, 자전거 10km, 달리기 2.5km 정도예요. 이 정도면 일반인도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스프린트 거리입니다. 수영 750m, 자전거 20km, 달리기 5km죠. 대부분의 초보자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올림픽 거리는 중급자용입니다. 수영 1.5km, 자전거 40km, 달리기 10km예요. 2004년 파리 올림픽에서 본 바로 그 거리입니다. 하프 아이언맨은 상급자 영역이죠. 수영 1.9km, 자전거 90km, 달리기 2분 1km입니다. 풀코스 마라톤의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점, 풀 아이언맨입니다.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019.5km, 완주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17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풀코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체력에 맞는 거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철인 3종의 매력입니다. 그럼 누가 이 운동을 할까요? 프로 운동선수들만의 영역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2023년 세계 철인 3종 대회 통계를 보면요. 참가자의 87%가 일반인이었습니다. 엘리트 선수는 13%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연령대입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38세였고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의사, 교사,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까지, 심지어 은퇴한 어르신들도 많아요. 작년 제주대회에서 만난 한 참가자가 기억납니다. 45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분은 1년 전까지 수영을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출퇴근용으로만 타봤고요. 하지만 완주했습니다. 이게 철인 3종의 현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스포츠가 아니에요. 도전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스포츠죠. 가족 단위 참가도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완주하는 거예요. 청소년 프로그램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5년간 300% 성장했죠. 학교 동아리로 만드는 곳도 많아졌고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토록 힘든 운동에 도전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몸, 마음, 그리고 삶의 변화 때문이죠. 먼저 몸의 변화부터 볼까요? 철인 3종은 전신 운동의 끝판왕입니다. 세 가지 운동이 각기 다른 근육을 자극하거든요. 수영은 상체와 코어를 단련시킵니다. 자전거는 하체 근력을 키워주죠.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 근육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도 크게 향상되고요. 더 중요한 건 부상 위험이 낮다는 겁니다. 달리기만 계속하면 무릎이 상합니다. 수영만 하면 어깨가 문제 생기죠. 하지만 세 종목을 번갈아 하면요. 한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극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철인 3종 선수들의 부상률은 일반 마라톤 선수보다 40% 낮았습니다. 훨씬 안전한 거죠. 그리고 체지방 감소 효과도 탁월합니다. 3개월 훈련만으로 평균 5-7kg이 빠집니다.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스장 1년보다 철인 3종 3개월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이제 마음의 변화를 봅시다.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장시간 레이스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몸이 그만하자고 비명을 지르거든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하죠. 이 과정에서 자기 통제력이 생깁니다. 인내심이 길러지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증언합니다. 완주 후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어요. 어려운 프로젝트도 자신감 있게 시작하게 됐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극한의 도전을 이겨낸 경험이요. 뇌에 새로운 자신감 회로를 만든다고 해요. 한 CEO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회사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려웠죠. 그런데 철인 3종 완주 경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35km 지점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쯤이야. 결국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철인 3종이 주는 멘탈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하죠. 철인 3종 훈련을 시작하면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쩔 수 없이요. 새벽에 일어나야 수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저녁 약속을 줄여야 자전거 탈 시간이 생기죠.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거절하게 됩니다. 한 참가자의 고백입니다. 주 5일 회식하던 제가 지금은 주 1회도 안 갑니다. 그런데 건강해졌고 가족과 시간도 늘었어요. 수면 패턴도 정상화됩니다. 훈련하려면 일찍 자야 하거든요. 새벽 5시 수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식사도 달라집니다. 야식과 패스트푸드가 줄어들죠. 몸이 좋은 연료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술, 야근, 불규칙한 식사가 줄어들면요.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자동으로요. 그리고 커뮤니티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호회에 가입하면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죠. 이 관계가 책임감을 만듭니다. 오늘 훈련 빠지면 친구들이 걱정할 거야. 이런 생각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 참가자의 완주율이 92%였습니다. 혼자 하는 사람은 67%였고요.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철인 3종은 단순한 기록 스포츠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삶의 균형을 동시에 바꾸는 자기혁신 도구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진행 방식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항상 똑같아요. 수영, 자전거, 달리기입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안전 때문입니다. 수영을 지친 상태에서 하면 익사 위험이 있거든요. 수영을 끝내고 나오면 트랜지션 구역이 있습니다. T1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수영복 벗고 자전거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헬멧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자전거에 올라타면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이 기록에 들어가요. 자전거를 마치면 다시 트랜지션입니다. T라고 하죠. 자전거를 세워두고 러닝화로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여기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장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동선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이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질문 4가지입니다. 코치나 동호회 선배를 만나면 이것만 물어보세요. 첫째, 제 체력으로는 어떤 거리가 적당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다칩니다. 내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5km 조깅을 30분 안에 완주할 수 있으면 스프린트 거리 가능. 10km를 1시간 안에 뛸 수 있으면 올림픽 거리 도전 가능. 수영도 체크해야 합니다. 25m 수영장에서 400m을 쉬지 않고 갈 수 있나요? 그럼 스프린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떨까요? 평지에서 1시간 동안 페달을 밟을 수 있으면 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째, 주당 며칠, 하루 몇 분 훈련이 가능할 때 추천되는 플랜은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샤주일에 20시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초보자 기준으로 주 4, 5일, 하루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8주에서 12주 훈련으로 스프린트 거리 완주 가능하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질을 높이면 됩니다. 30분 고강도 훈련이 1시간 저강도보다 나을 수 있어요. 셋째,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일주일에 각각 몇 번씩 배치하나요? 균형이 핵심입니다. 한 종목에만 몰빵하면 안 돼요. 기본 패턴은 이렇습니다.
수영주 2회, 자전거주 2회, 달리기 주 2회. 여기에 휴식일 11일을 넣습니다. 같은 종목을 연속으로 하지 마세요. 월요일 수영했으면 화요일은 자전거나 달리기. 근육에 회복 시간을 주는 거예요. 휴식일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완전히 쉬어야 해요. 몸이 성장하는 건 쉴 때입니다. 넷째, 지금 가진 장비로 시작 가능한가요? 필수 장비만 알려주세요. 많은 초보자가 장비 때문에 망설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최소한의 장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수영, 수영복, 수경, 수모, 이게 전부입니다. 자전거, 일반 로드바이크나 NTB도 괜찮아요. 헬멧은 필수고요. 달리기, 러닝화 한 켤레 내면 됩니다. 총 투자 금액 50만 원 이내로 시작 가능합니다. 나중에 실력이 늘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한 참가자의 조언입니다. 첫 대회는 빌린 자전거로 완주했어요. 장비보다 훈련이 100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있으면요, 나만의 철인 3종 로드맵이 그려집니다. 출발선에 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철인 3종은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쉬지 않고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거리는 다양하며 내 체력에 맞추어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엘리트 선수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87%가 일반인이며 나이와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몸, 마음, 삶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전신 체력, 정신력, 생활 패턴이 모두 업그레이드 됩니다. 넷째, 주 4, 5일, 하루 1시간 훈련으로 82주 안에 첫 완주 가능합니다. 50만 원 이내 장비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철인 3종은 기록보다 변화가 먼저입니다. 수영 100m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자전거 2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가벼운 조깅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어쩌면 당신의 첫 번째 트랜지션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인생 구간으로 넘어가는 출발선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운동화 끈을 묶을 건가요? 아니면 내일로 미룰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훈련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12주 초보 훈련 플랜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